안녕하세요. 2024 정시 대비 교원 대상 설명에 센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방법 강의를 맡게 된 면목고등학교 교사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수능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학생들은 수능 성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각 영역별로 문제가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정시 지원 전략을 고민하는데 많은 걱정이 크실 겁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센진학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대학별 한선점과 센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런 다음 이 센진학을 활용한 정시 상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 고른기에 체육계열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 활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대학별 한산점과 센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12월 8일이 되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점수 중에 주로 표준 점수 또는 백분위 점수가 활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표준 점수 또는 백분위 합이 높으면 합격이 항상 유리할 걸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센진학에 들어온 실제 학생들의 지원 사례입니다. 위쪽 화면의 경우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을 지원한 A와 B 학생입니다. A 학생은 표준 점수 합이 388점이었고 B 학생은 표준 점수 합이 385점이었습니다. 표준 점수 합이 높은 A 학생이 합격에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A 학생은 불합격을 하고 B 학생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에 지원한 C와 D 학생입니다. C 학생의 경우 표준 점수 합이 387점이었고 D 학생은 표준 점수 합이 382점이었습니다. C 학생이 5점이 더 높았지요. 하지만 실제 결과는 C 학생이 불합격을 하고 오히려 5점이 낮은 D 학생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준 점수가 오히려 낮은 학생들이 합격의 당락이 바뀌게 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다음 까닭입니다. 각 대학은 수능 점수의 표준 점수 그리고 백분위를 보여지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모집 단위에 맞게끔 국어, 수학, 탐구의 비율을 다르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과 탐구에서 국어에 비해 높은 비율을 적용을 하고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의 경우 오히려 국어와 수학에 높은 비율을 반영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에서 A, B 학생의 경우 오히려 B 학생이 수학의 표준 점수가 더 높았고요. 중앙대에 지원한 C, D 학생 경우 D 학생이 C 학생에 비해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반영 비율을 반영한 대학별 한산점의 경우 A, B 그리고 C, D 학생이 표준 점수의 합과 다른 역전된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있어서 정시 모집에서 합격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요, 단순히 표준 점수나 백분위 합이 아닌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 중에 각 대학의 반영 비율을 반영한 대학의 한산점 석차를 가지고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시에서 단순한 표준 점수나 백분위 합이 아닌 대학별 한산점을 중시 여겨야 되고 이 대학별 한산점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발되므로 대학별 한산점을 가지고 학생들의 지원 전략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대학별 한산점을 가지고서 학생의 지원 전략을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 서울시교육청 센진학 교사형 프로그램입니다. 센진학 교사형 프로그램의 경우 수능 실제점 데이터의 양적, 질적 우수성이 우선은 보장이 됩니다. 전년도 사례를 보여드리면 다음처럼 수능을 전체 응시하는 학생들이 보통 4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센진학에서 수능 실제점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 10만 건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체 학생의 4분의 1 정도의 데이터가 수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수합의 비율 역시 실제 수능에서 응시한 과학탐구, 사회탐구, 즉 인문과 자연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과 거의 유사한 비율로 보여졌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능 응시생의 4분의 1 이상의 실채점 자료가 확보가 되면서 실제 비율과 유사한 과목 분포 비율을 보이는 성적이 수합이 되므로 센진학 교사 프로그램에서는 수능 실제점 데이터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국에 어디에도 없다라고 봅니다. 교육청으로 인해서 각 단위 학교에서의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건의 데이터가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의 양적 질적 우수성은 당연히 대학의 배치점을 잡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질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일반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보통 1000명 내외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총 유권자 수는 약 4천만 명이 되는데요. 4천만 명의 정말 아주 극소수인 1000명으로도 우리는 보통 선거 결과 여론조사가 실제 조사와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능의 4분의 1 이상의 정도의 데이터를 얻은 센지나 교사형 프로그램의 우수성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앞서 봤던 대학별 한산식에 따른 한산 참고점을 제공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산 참고점의 정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센진학에서 대학별 한산 참고점을 어떻게 잡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약 10만 건의 수능 실채점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만 건의 수능 실채점 데이터를 표준 점수 합으로 쭉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 점수 배열에서 추정 인원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겠죠. 약 4분의 1이 있으니 그 나머지 4분의 3 정도의 추정 인원이 점수별로 어떻게 분포될지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정 인원을 국어, 미적분 혹은 기하, 그리고 가탐을 선택한 학생과 그리고 그 외의 학생들, 즉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분포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표본을 통한 표준 점수별 전국의 추정 인원들을 근사치에 가깝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표본을 통한 표준 점수별 추정 인원을 파악하게 되면 다음의 화면처럼 점수 구간별 특이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점수 구간에 학생들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나 혹은 특정 점수 구간의 학생 수가 높아지는 경우, 이러한 특이점을 파악하게 되면 이 특이점 구간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 전략까지도 한산 참고점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누적 추적 인원을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로 거치는 작업은 군별로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군별 모집 인원을 넣을 때는 대학 그리고 학과의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집 인원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한 인원들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각 대학별 그리고 학과별 지원 가능한 점수를 저희가 잡게 됩니다. 즉 군별 모집 인원과 누적 추적 인원을 파악을 해서 다음의 화면처럼 누적 표준 점수 기준 대학 그리고 학과를 우선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배치하는 기준은 표준 점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봤지만 대학에서 단순한 표준 점수 합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표준 점수는 프로그램에서 검색용 참고점을 위해서 일단 잡아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표준 점수별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은 한산 참고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특정 대학의 표준 점수로 잡은 점수에 있는 표본들을 각 대학의 한산 참고식에 맞게끔 전부 다 한산점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한산 참고점을 다시 한번 배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대학별 한산 참고점은 다음과 같이 특정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표본들을 그 대학에 맞게끔 한산 참고식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그 분포도를 확인한 다음에 그 대학에 가장 적절한 지원할 수 있는 점수의 한산 참고점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표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돌려보기 때문에 한산 참고점의 정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다시 하나 더 반영하는 부분은요. 수시 최초합이 되고 나면 각 표준 점수별 최초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수시 최초합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그 점수대 학생들이 줄어들었다라는 판단하에 대학 한산 참고점에 이 부분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을 통해 한산 참고점의 정확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센진학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선생님들께 한산 참고점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친 한산 참고점의 경우 전년도의 결과를 한번 보면 저희 센진학에서 잡았던 70% 컷과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70% 컷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 거의 유사하게 일치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역시 저희는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한산 참고점을 잡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역시 전년도와 함께 높은 적중률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센진학에서 한산 참고점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센진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진학을 활용한 정시 상담입니다. 수시와 다르게 정시에서는 센진학을 활용할 때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메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시에서 선생님들은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을 테고요. 학생들의 데이터도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입력하고 그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두 가지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시 지원 가능 대학 검색을 통해 환산 참고점을 분석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정시 지원 결과 분석을 통해 전년도 정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정시 지원 가능 대학 검색의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정시 지원 가능 대학 검색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학생의 수능 성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 100분위 조합 성적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 조합 성적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석차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석차는 어떤 의미이냐면 저희가 수능 실채점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수능 실채점 데이터를 수집한 그 표본 안에서 이 학생이 각 표준 점수 100분위 조합에 따라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석차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학생이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혹은 100분위가 유리한지 혹은 어떤 과목 조합이 조금 더 유리한지를 그 등수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등수의 변화를 통해 이 학생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혹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혹은 과목 중에 어떤 특정 과목들을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지원 전략을 짜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화면에서는 대학명 모집 단위로 통해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5점에서 플러스 5점 사이로 되어 있지만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학생의 점수에서 조금 더 폭넓게 대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검색하게 되면 참고점 기준으로 대학의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참고점은 우리가 앞서 표준 점수 기준으로 대학의 검색력 참고점을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검색력 참고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참고점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고 계시겠죠. 더 중요한 건 앞부분에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화면에서 저희는 합격 예상과 관련한 신호등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산 참고점과 본인의 한산점, 그리고 한산 100분위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 메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예상에 대한 신호등과 한산 참고점, 본인 한산점, 그리고 한산 100분위에 대한 설명은 다음 화면과 동일합니다. 우선 저희는 합격 예상을 신호등으로 띄워드릴 겁니다. 파란색, 녹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파란색으로 띄어질 경우 지원을 함에 있어서 조금 안정권에 든 학생, 즉 합격생의 상위 45%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녹색으로 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 전략에 있어서의 적정 학생, 합격생으로 따진다라면 한 50%에서 70%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그리고 노란색으로 따진다면 이제 소신에 들어가는 학생으로 합격생으로 따지면 70에서 100% 사이에 있는 학생들 경우입니다. 상향의 학생인 붉은색의 학생은 합격생에서 100% 벗어나는 학생일 경우,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의 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노란색, 이 소신에 해당하는 학생들일 거고요. 이 학생이 지원하기 위한 전략 부분은 경쟁률, 그리고 다른 군의 녹색이나 파란색과 같은 안정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합격 예상 옆에 나오게 되는 한산 참고점, 본인 한산점, 한산 100분위는 우선 한산 참고점은 해당 대학의 모집 단위의 합격이 예상되는, 즉 저희가 이 정도 한산 참고점이면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점수, 합격생의 보통 한 70% 정도의 점수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있는 본인 한산점은 해당 대학 모집 단위 한산식으로 바꾼 학생의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 한산 참고점과 본인 한산점이 얼만큼의 갭이 있는지를 통해서 이 학생의 합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산 100분위의 경우 해당 대학의 모집 단위 한산점으로 산출한 그 점수에 저희가 수합한 수능 성적표에 있는 한 10만 건 안에 있는 그 산출한 표본 내에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별 한산 참고점과 학생의 한산점으로 합격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합격 예상과 한산 참고점 그리고 본인 한산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은 이렇게 한산 참고점과 본인 한산점 그리고 합격 예상을 단순하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각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의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가능 대학 상세 분석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우선 최종 인원은 나와 있지만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이 최종적으로 2월 이내 발생 시 다시 한번 반영하여 표시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환산 참고점과 관련된 정보가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즉 참고점 기준, 우리가 어떤 대학을 395점을 검색용 참고점으로 잡았다면 395점에 해당하는 환산 참고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2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의 환산 참고점의 분포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점수 위아래의 학생들의 환산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본인의 지원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화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인데요. 자, 환산 참고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화면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화면은 이 화면입니다. 본인 환산점과 환산 참고점이 나오지만 옆에는 석차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석차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합한 수능 성적 데이터 안에서 이 대학의 환산점으로 바꿨을 때 본인의 석차와 저희가 잡은 환산 참고점의 석차가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석차 사이에서의 차이를 보고서 이 학생이 환산 참고점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또한 표본 내에 해당하는 환산점의 플러스 마이너스 2점에 해당하는 환산점까지 같이 보여주게 되므로 이 학생이 이 표본 안에서의 환산점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환산점보다 높은 환산점의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학생의 환산점보다 낮은 환산점에 해당하는 위치에서는 파란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점수의 구간들 경우 참고점 기준, 예를 들어서 395점 기준에 있는 표본 내의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환산점으로 돌렸을 때 25%에 해당하는, 그리고 50%에 해당하는, 그리고 75%에 해당하는, 그리고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자신의 환산점들이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조금 더 지원 전략을 살펴볼 수 있겠죠. 표준 점수는 낮지만 나의 환산점이 오히려 여기서 파란색이 많이 떠 있다라면은 이 대학의 합격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저희가 보여드리는 합격 예상의 신호등 역시도 노란색이 아닌 푸른색 혹은 녹색에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이 표본 내에서 등장하는 점수의 구간들이 푸른색보다는 붉은색이 더 많다면 이 학생의 점수보다는 환산 참고점, 즉 자신의 지원하려는 대학에 지원하려고 할 수 있는 학생의 점수대가 더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럴 경우 합격 예상에 나타나는 신호등의 경우 노란색 혹은 붉은색에 더 가깝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학생들의 지원 전략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란색일 경우 이 화면을 보시면서 위아래 학생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신다라면 조금 더 학생에게 세밀한 지원 전략을 짜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점은 바로 작년 70% 컷의 환산점까지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각 대학에서 발표한 작년 70% 컷의 환산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환산점의 100분위까지도 제공을 해서 올해 학생의 100분위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전년도의 결과를 보실 때는 꼭 고려하셔야 될 게 작년과 달라진 올해의 전형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 반영 비율을 바꿀 수도 있고요.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모집군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70% 컷이 그대로 유지되기보다는 변동의 폭이 커질 수가 있겠죠. 또한 경쟁률에 따라서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변경된 전형 요소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의 화면에 보게 되면 그 각 표준 점수별로 영어 등급 분포 비율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이 자신의 점수에서 영어 등급은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환산 참고점 배치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환산 참고점을 볼 때 올해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대표적인 대학이 고려대와 서울대인데요. 고려대학 경우 올해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을 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20% 반영하게 됩니다.
서울대의 경우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교과평가가 40%, 일반 전형에서는 교과평가가 20%가 반영이 됩니다. 결국 한산참고점에서 이 교과평가에 대한 점수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프로그램에서 고려대 교과우수 전형이나 서울대 지역균형 일반 전형의 한산참고점을 보실 때는 교과평가 점수는 반영되지 않은 점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교과평가 점수를 생각을 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메뉴는요. 전년도 정시 지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 결과 분석 화면입니다. 지원 결과 분석 화면으로 가게 되면 대학명과 모집 단위 검색을 통해 전년도에 대학에 합격한 혹은 불합격한 각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학생의 원점수, 즉 표준 점수 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학 한산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합불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건수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분석도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구체적인 영역별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학생이 가나 다군 세 군데는 어떻게 썼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학을 쓴 학생들이 다른 군에서는 어떻게 대학을 썼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지원 전략들이나 혹은 정시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세 군데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신다라면은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는 학생들의 가나다군 지원 전략을 고려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년도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와 달라진 변경된 전형 요소는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대 그리고 고른기회, 체육계열 상담에 도움이 될 만한 센진학 메뉴 화면들입니다. 우선은 전문대 정시 상담을 하실 때는요. 센진학 메뉴 화면에서 정시 상담 자료를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 다음 화면처럼 정시 상담 자료라는 것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정시 상담 자료가 엑셀 파일로 표시되면서 각 전문대학의 전형 방법, 전년도 합격 성적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의 수능 성적을 넣게 된다라면은 본인이 그 전문대에 해당하는 점수로 환원을 시켜서 확인도 해볼 수 있으니 전문대에 대한 정시 지원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고른기회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고른기회의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자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진학에서 정시 고른기회를 검색하게 되면 각 대학의 고른기회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고른기회 검색을 통해 대학별 고른기회 전형을 확인하시고 모집 단위와 지원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고른기회에 대한 지원 전략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계열 상담입니다. 체육계열의 경우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신 등급 탭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이 내신 등급 탭에는 지원하려는 학생의 내신 예상 등급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메뉴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산 참고점과 본인의 한산점, 그리고 예상 가능한 대학별 내신 점수, 그리고 실기 필요 점수, 체육계열은 당연히 실기 점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실기의 만점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환산 참고점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A 대학의 체육계열에 지원을 하려면 수능 한산 참고점 가능 점수는 200점입니다. 제시를 한다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의 본인 한산점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예상한 내신 등급 점수가 나올 거고요. 실기 만점이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산 참고점에서 본인 한산점을 빼고 그리고 내신 점수를 빼면 이 나머지 점수가 바로 실기에서 학생들이 받아야 될 점수입니다. 즉 실기 필요 점수가 되죠. 근데 만약 이 5번에 있는 실기 필요 점수가 실기 만점보다 높다라면 이 학생은 실기를 만점을 받더라도 저희가 예상하는 한산 참고점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합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기 필요 점수가 실기 만점보다 적다라면 이 학생이 이제는 실기를 통해 자신의 점수를 만회를 하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체육계열에서 특히 실기 전형이 있는 계열을 상담하실 때는 이 메뉴를 활용하셔서 학생의 실기 필요 점수와 실기 만점 점수의 격차를 보고서 이 학생의 합격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센진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라면 센진학 프로그램의 첫 화면에 있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를 눌러보시면 더 세밀한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수능 성적표가 12월 8일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능 성적표를 센진학을 통해서 수능 성적 통계서류에서 수능 성적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수능 성적 통계 처리 버튼을 누르셔서 전송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에게 수능 성적이 수합이 됩니다. 언제까지? 바로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당일 6시까지 반드시 통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 점수 수능 실채점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도와 완성도 높은 한산참고점 배치가 가능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각 단위 학교에서 수능 실채점 점수들을 보내주시는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년도에 10만 건이었다면 올해는 15만 건, 20만 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저희가 잡을 수 있는 한산참고점의 정확성과 완성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산참고점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자료나 기능 업데이트 역시 통계 처리를 해준 학교에 한해 조금 더 세부적인 기능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니, 선생님들께서는 꼭 수능 성적 당일날 12월 8일 금요일 6시까지 수능 성적 통계 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시 상담이 있어서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반드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시 상담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신 수능 성적을 통해 저희가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전년도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참고점을 잡고, 그리고 한산 참고점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고민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이 상담하시는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